요즘 들어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전주 지역 기준으로 보면은 이번 주 들어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주변의 분들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되는데요. 네. 최저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늘의 이슈에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새전북신문의 고민영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정부가 이 대대적인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사라면서요?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노동력, 그리고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이번 해당 조사에서 수급자의 소득이 있거나 그리고 병이 있어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 또는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면 수급권자의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 전주에서요,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네. 제도를 개선하는 이 토론회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사회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과 그 피해 사례를 들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가 큰데도 이 제도의 허점 때문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많은 국민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그런 문제점들을 공론화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목소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난 4월 말 현재 5만 5천여 가구, 9만 4천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 국민 대비 수급자는 2.5%, 네. 전북에 비교해서는 5%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네, 가구 수와 인원의 수의 차이를 보면 1, 2인 가구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교하면 약 5천여 명이 줄어들었는데요. 도내에서는 수년 사이에 수급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지난 40개월 사이에 수급자에 탈락한 사람은 무려 15,000여 명에 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진 겁니까?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네, 생활 수준이나 여건이 나아져서 기초생활 보장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거라면 참 반가운 일이지만 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면서 수급 자격을 정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다수 많은 수급자가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보면 일각에서 빈곤의 연좌제라고 부르는 부양 의무제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양 의무자라고 하면은 부양할 네. 의무가 있는 사람, 대체적으로 자녀가 되겠네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양 의무자는 말 그대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 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다시 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부모와 장인 장모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대상이 된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소득 기준이 얼마 정도인가요? 네, 일반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일 때 네. 노인 가구,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185% 이상일 때 수급권자에서 탈락됩니다. 수급자나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30%를 넘으면 기초생활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최저 생계비 기준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55만 3천 원, 2인 가구는 94만 2천 원입니다. 이걸 130%로 환산해보면 1인 가구는 부양 의무자 소득이 71만 9천 원, 2인 가구는 122만 4천 원 이상이면 수급권자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휴지와 고철을 모아서 한 달에 30만 원을 버는 홀로 사는 노인이 있다고 이제 예를 들어보죠. 네. 만약 이분에게 미혼의 외아들이 한 달에 130만 원을 벌게 될 경우에는 이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아무리 적을지라도 부양 의무자가 기준 이상의 소득이 된다면 수급권에서 포함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자로 딱 잰 듯이 이렇게
뭐 제도를 이렇게 부합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기준은 반인권적인 독소 조항이라면서 기준을 아예 없애거나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자녀들이 연락이 끊겼어요. 네. 그런데 그 자녀에게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실제로는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지만 정부의 기준에서 보면 자녀가 부모를 먹여 살릴만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따라서 이렇게 혼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탈락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노인 가구였습니다. 5천여 가구 중 1,600가구가 해당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안타깝네요. 네. 실제 작년에는 정부의 일제 조사가 정리된 후에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노인 두 분이 이런 상황을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 어떻게 뭐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뭐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심사를 한다고 해서 구제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탈락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대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데 이런 규정을 달고 찾아가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안내문에 이의신청 방문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행정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두려운 거죠. 그들 대부분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돕고 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네네. 참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인데요.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자료를 내놨는데 올해 상반기 복지 급여를 확인한 결과 14만 명의 보장을 중지했고 이렇게 해서 연간 3,300여억 원의 재정 금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소요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불황은 가속화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비춰볼 때 한심스럽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좋아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야, 이거 그 취지가 좀 무색합니다. 네. 네. 심지어 부정수급자를 줄이겠다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수급자를 줄여가고 있고요. 빈대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을 태우고 있습니다. 네. 빈곤층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네. 부양 의무자의 소득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여기서부터 해법을 찾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다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부양 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과 탈락 과정에서 최대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복지 사각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양 의무자 탄생 배경은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제도와 기준이 현실 속에서 네. 이 가족의 해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부양 의무제가 가족의 해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취재 중 두 모녀에 대한 사례를 접했는데요. 네. 이제 어머님은 고질병이 아픈 상황에서 매달 4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딸은 직장에서 약 월급을 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네. 그런데 최근 이 딸은 이사를 위해서 집을 알아보는 중에서 이런 고민을 접하게 된 겁니다. 같이 살게 되면 이 집의 소득이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94만 2천여 원을 넘기 때문에 어머니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건데 네. 이제 분가를 해서 따로 나가게 살게 되면 어머니가 1인 가구가 되니까 부양 의무자의 월 소득을 충족해서 어머니가 수급자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살면 안 되고 네. 따로 떨어져서 나가 살게 되면 수급자를 받게 되는 이상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뭐 그러니까 한 가구로 보느냐 따로 사는 이 부양 의무자로 보느냐 하는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말씀인데 네네. 그런데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법률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가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전통적인 규범을 적용해서 네. 뭐 부모니까 부양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이른바 복지 선진국들은 조사 과정에서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과 자산만 들춰보게 되는 건데요. 네. 우리와 같이
독립해서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내거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체 누가 도와야 하는 겁니까? 정부가 도와야죠. 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은 더욱 확대돼야 되고 관련 예산은 더욱 늘어야만 이제 되는 거죠. 네. 내년도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예산은 6.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자연 증가해서 예산이 이제 늘어난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들의 숫자는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정부가 이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벌이면서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또 혈세도 낭비하겠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어째서 이런 원칙은 좀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게만 이게 철저하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네, 새전복신문 고민영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